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대병원에서 시작된 코로나 감염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일부 병동이 동일 집단 격리, 즉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중증 환자와 보호자들의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연쇄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든 도로가 유령 도로로 전락했습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됐지만 오가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이 병원 밖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3차 감염이 나왔고 전남대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목포의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이 병원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와 감염내과에 이어 7층 정형외과, 9층 영상의학과, 1층 은행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건물 전체로 퍼진 모양새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인 은행 직원과 방사선사의 경우 초등학교 자녀 2명을 포함해 함께 사는 일가족 5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대병원 확산은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지난 11일 신경외과에서 퇴원한 60대 부부는 목포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진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3차 감염과 타 지역 확산을 포함해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19명이 됐습니다.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 접촉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의 관계 속에서도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들의 동선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서 광주를 포함한 지역 전체에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확진자가 나온 초등학교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생과 교직원 800여 명을 전수검사 중이고 일부 확진자는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거나 50여 명이 모인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전남대병원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 의료체계에 혼란이 오고 의료 공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최초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3차 감염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이 이어지면서 방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처럼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전남대병원에서는 일부 병동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없게 되면서 지역 내 의료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전남대병원 신경외과와 감염내과 병동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해당 병동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곳에 입원해 있던 52명의 환자와 보호자 44명 그리고 23명의 의료 인력이 2주 동안 병동에 격리됩니다. 방역당국은 편의시설과 접수대가 있는 1층과 호흡기 내과가 있는 9층을 포함해 본관 전체 건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한 뒤 코호트 격리 여부를 추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확진된 사람과 관련해서 9층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한 후에 코호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역 최대 거점 병원에서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입원 환자들을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기는 작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병원 측과 협의를 마치고 다른 병원을 찾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음성 판정이 되면 입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불편하죠. 다음에 또 수술하러 재입원을 해야 되니까. 외래 진료와 응급실 폐쇄 기간도 하루 연장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생명이 위중한 중증 환자입니다. 코로나19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전남대병원으로 중증 환자 입원이 불가능해지면서 다른 종합병원의 병상 운용에도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이나 모니터실이나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실이 다 차 있어요. 풀로. 이 환자들을 되도록이면 일반 병실로 환자를 옮겨두고 새로 오신 중증 환자를 받으려고. 8개의 병동과 1,100여 개 병상을 갖춘 전남대병원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진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에서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이 심각한데요. 일상생활 공간에서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관내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말 동안 순천과 광양 등에서 2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어제 역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이후 전남 동부권에서만 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우려했던 것처럼 직장에서 가정으로 이른바 연쇄 감염이 매일 거듭되면서 당분간 진단검사 폭증에 맞춰 확진자도 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사람의 확진자가 직장 동료에게 전파시키고 감염된 직장 동료가 가족들을 추가 감염시키는 연쇄 감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도 보건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우나와 음식점 이용자는 물론이고 해당 시설 운영자와 가족들까지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동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격상에도 시설 특성상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운영과 이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불가피하게 영업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 비수기를 맞았지만 관광지별 감염 확산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여수한달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지만 순천 확진자가 지난 주말 여수의 주요 시설들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지자체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같은 우리가 생활권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다녀가신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지금 많은 걱정이 되는데 또 전남 동부권 내 자가 격리자가 1,100여 명에 달해 격리 해제 전 확진자 발생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도내 전체 확진자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동부권에서 또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일상과 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오늘은 황사용 마스크와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먼지가 쌓인 데다가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말 마스크 대신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 들어서 점차 나아지겠는데요.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주 후반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소식도 들어있는 데다 오늘은 종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날이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를 넘어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2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이 고형 폐기물 연료 SRF 발전소 가동을 막기 위해 광주시청을 방문해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발전소 재가동 가능 시점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청 앞 도로를 시위 차량 150여 대가 2중 3중으로 점령했습니다. 피켓과 현수막을 손에 든 주민들은 광주에서 만들어낸 쓰레기 연료를 나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광주 쓰레기는 광주시가 책임져라!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SRF 저지 나주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고형 폐기물 연료 SRF를 만들어 이웃 주민들이 사는 나주로 보내려는 것은 이기적인 쓰레기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잘못된 결정에 대해 현재 광주시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용섭 시장이 결자 해제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이 광주시청에서 차량 시위를 벌인 것은 나주 SRF 발전소 문제 해결에 광주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9월에 추가 작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서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SRF 발전소가 재가동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나주 SRF 발전소 갈등은 인허가권자인 나주시와 전라남도
운영사인 한국난방공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광주시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주시하고 지역난방공사하고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도 거기에 뭐 2천억 가까이 손해를 봤는데 피해 지역에 와서 자꾸 얘기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3년 넘게 멈춰서 있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 문제가 해법은 찾지 못한 채 법적 분쟁에 이어 지자체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광주 광산구의회가 잦은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조상현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조 의원 제명 징계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 의원은 의회에서 제명됩니다. 조 의원은 공직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식사비 지불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전에도 갑질 논란으로 3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두환 재판 방청객 신청을 문자 메시지 응모를 통해 받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은 뒤 전자추첨을 통해 일반 방청객 30명을 정하고 당일 저녁 6시쯤 비대면 방식으로 당첨 여부를 알릴 예정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두환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도로가 인적이 뜸한 유령 도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도로에서는 만날 사람이 없고요. 해안 일주도로에서는 바다 조망이 막힌 구간들도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산자락, 울창한 숲 사이로 칼로 도려낸 듯한 도로가 나 있습니다. 무안군 승달산과 영산강을 잇는 관광 명소를 내걸고 지난 7월 말 개통된 만남의 길입니다. 4.1km 구간의 도로에 있는 차량은 MBC 취재 차량이 유일합니다. 도로의 이름은 만남의 길인데 오가는 차량 한 대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깊은 산길 도로가에 자리한 정자는 손님만 기다리고 있고 안전시설 하나 없이 영문모를 보도블럭이 넓게 깔렸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인 지역 명산을 깎아 도로를 낸 공사에 국비 179억 원이 쓰였습니다. 관광 뭐 그런 도로 목적으로 이런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별 저기는 없어요, 효과는. 관광뿐 아니라 물류, 교통의 교두보 역할을 내세웠지만 12.9도에 이르는 경사도에 구불구불한 도로여서 악천후시 통제가 불가피합니다. 광활한 황토갯벌과 낙조가 유명한 바닷가에도 지난 8월 새 도로가 났습니다. 이름하여 노을길로 수평선 높이에서 바다를 조망하며 오가는 관광도로를 내세웠습니다. 만남, 행복, 노을, 느림 등 여러 테마를 9km 구간에 한꺼번에 넣다 보니 왕복 2차로에서 외길 또다시 보행자 전용 도로로 뒤섞여 있습니다. 명색이 해안 일주도로인데 솔숲이나 콘크리트 난간에 가려 바다가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인근 농로와 얽혀 경로가 헷갈리는 곳도 있어 노을길 위에서 노을길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을길 사업비 154억 원 전액이 국비로 쓰였습니다. 교통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미래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안군은 KTX나 그리고 국제공항 그리고 관광 인프라들이 영산강 관광 인프라들이 계속 깔리고 있고요. 낙후 지역을 위한 개발 촉진지구 사업으로 별다른 타당성 조사 없이 수백억 국비로 조성된 도로들. 자치단체는 도로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며 주변에 전망대와 공원, 식물원 등 추가 관광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가 황룡강변 평동 준공업 지역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지죽동 139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지역 전략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광주도시공사와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자본금의 50.1%를 투입하고 나머지 자금은 민간에서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에는 최소 10,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신축될 것으로 전망돼 광주시가 전략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대규모 아파트 신축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현재 법령상 올 12월까지만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이후에는 전당을 운영할 법인을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 등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협의체가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협의체에 참여 중인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이기훈 상임이사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우려가 있는 건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문화전당은 이원화된 조직 구조와 전문 인력의 부족, 아시아문화원과 업무가 중복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현행 아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문화전당이 국가기관에서 법인화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화가 되면 국책사업으로서 위상이 약화되고 법인의 특성상 수익성에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당이 꼭 수행해야 될 공적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동안 이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따로 운영이 되면서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았나요? 전당의 조직 일원화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문화전당 법인화를 시도했는데요. 당시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역은 한 목소리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적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타협의 산물이 현재의 이원화된 조직 체계입니다. 이원화된 조직 구조는 예산 낭비가 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네. 또한 전당 업무를 대부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원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민협의체에서 어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신 건가요? 시민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3개 항에 합의하고 어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주요 협약의 내용은 문화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된다라고 합의를 했고요.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지난 5년간 축적한 유무형의 자산의 승계와 이를 위해서는 아특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전원, 고용 승계 및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시민협의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서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겠다는 내용을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아시아문화전당이 이제 국립이 아닌 법인으로 운영이 되면 수익성을 과도하게 추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의 문화전당의 전시나 행사가 우리 시민들을 많이 끌어들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전당이 아시아 동시대 예술을 표방하고 있어서 좀 어렵고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문화전당의 모든 전시와 공연, 사업이 꼭 대중성을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 좀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또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나 공연, 행사 등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전당에서 선을 보일 수 있다면 조금 더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문화전당 운영과 관련해서 이후 국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내일 국회 문광위에서 법안 소위에 심사할 안건을 논의를 하고요. 오늘 20일에는 국회 문광위 법안 소위, 26일에는 문광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병헌 의원이 발의한 아트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국회 문광위에서 통과가 되면 이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올해 안에 꼭 아트법 개정안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아트법 개정안을 통해서 문화전당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될 아시아 문화전당. 많은 논의를 거쳐서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군마다 유용 미생물을 배양해 농업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미생물이나 농산물을 발효산업으로 연계하는 거점센터가 순천에 들어섭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건물 안에 설치된 큰 배양 탱크가 가동됩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건 다름 아닌 유용 미생물. 한 해 900톤이 생산돼 농업용으로 활용됩니다. 시군마다 유용 미생물 공급이 늘고 있지만 산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 농산물을 발효해 와인이나 식초로 만드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좋은 것만 상품화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버리거나 뭐 비료를 하거나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발효시켜서 와인이나 식초로 만든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농산물을 발효해 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점이 순천에 들어섭니다. 순천시 미생물센터 옆 3,000여 제곱미터에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을 갖춘 남해안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가 건립됩니다.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발효음료와 차, 식초 등을 특화해 개발하는데 연관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농업하고 식품산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그 전초기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지역기업이나 생산자 단체와 함께 경쟁력 있는 시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망까지 갖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남해안권의 발효산업 거점, 지역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농산물과 김장김치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호남권 친환경 종합물류센터에서 농산물 꾸러미 1,100상자와 김장김치 1,100상자를 만들어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준비된 농산물 꾸러미와 김장김치 상자는 전남 22개 시군에 있는 홀몸 어르신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됐습니다. 보관함에서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꺼내 쓰고 다시 채워넣는 일명 양심 마스크 대여함이 광주시 지하철역에 생겼습니다. 문화전당역 등 6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보관함이 없는 나머지 역에서는 자동 판매기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양심 마스크 보관함은 한 달간 시범 운영된 뒤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담양 한재초등학교가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기념비 제막식이 지난 14일에 열렸는데요. 기념비 제작 비용 전액은 총동문회 서수용 회장이 전액 부담했습니다. 한재초교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개교해 인근 삼산초등학교, 중옥분교와 통폐합됐고 지금까지 14,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10일에 광주 여성영화제가 폐막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된 단편 경쟁 부문 당선작 3편이 상영됐는데요. 김도연 감독의 술래, 이현경 감독의 어떤 애와 다른 애, 그리고 레이, 구정회 감독의 공간의 끝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영화 속 여성들은 힘든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도 다시 길을 찾아 나선다며 여성의 삶을 조명한 모든 감독들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3대 혁명 음악가로 칭송받는 광주 출신 예술가 정율성 선생을 조명하는 정율성 음악회가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역 음악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20일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21일엔 실내악단들이 정율성의 음악을 선보입니다. 또 22일은 광주 성악 콩쿠르 입상자들이 오페라 무대를 선보입니다. 밤 8시 광주문화재단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황사용 마스크와 우산을 잊지 말고 챙기셔야겠습니다. 우선 어제부터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말 마스크 대신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부터는 미세먼지가 조금 나아지겠는데요.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소식도 들어있는 가운데 날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기온은 오늘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3도 안팎, 한낮 기온 22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9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2도 안팎 보이면서 어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0도 예상되고요. 완도에서도 낮 기온 2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구리의 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비가 계속해서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특히 내일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교적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